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5회 스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영화 씹어먹기 제5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영화 스물을 보고 온 서른이 된 세이주입니다. 오늘 드립 좋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스물을 보고 왔는데 네. 20살은 아닌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스물을 보고 온 20살 이름 말하고 야, 이름 알아. 네, 미역입니다. 미역이. 예. 네. 20살 안녕 오빠. 20살 미역이시군요. 네. 오빠 안녕. 치킨 먹을 거지? 말해서 오빠 치킨 먹을 거지? 왜 이렇게 치킨에 집착을 하세요 치킨 요즘에? 맛있으니까요. 치느님. 네. 요즘에 계속 치킨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매주 지금 매주 치킨을 먹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것도 한 몇 %는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처음에 방송하고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유독 그날 그 집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었어요. 예. 저도 깜짝 놀라갖고 와, 약간 마늘 치킨 같은 네. 건가? 아니 원래 그 치킨은 그 브랜드가 아닌 곳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맛있던가 정말 맛이 없던가. 근데 와 진짜 맛있는 집을 깜짝 놀랐어. 깜짝 입에 놀랐어요. 닿이자마자 이 집은 맛있는 집이야. 그런데 한 세 번째 먹었을 때 약간 그러니까. 우리 입맛이 질린 건가? 아니, 아니면 질린 거 그날 아니에요. 약간 그날 뭐가 이상했어. 기름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 그날 다시 한번 기름 가봅시다. 많이 튀었어. 네. 네. 그랬을 수도 좀 있죠. 오래된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뭔가. 약간 찌든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음. 자, 근데 잠깐만 어차피 센 김에 자 세이주 씨는 어떤 스타일의 치킨 좋아하세요? 뭐 브랜드로 따지면? 글쎄요. 저는 딱히 가리는 건 별로 없어요. 예전에 그 홍대에 있었던 꼬꼬순이 같은 그런 옛날 치킨 맛도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뭐 KFC 같은 기름진 것도 좋아하고 뭐 크리스피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가리는 건 없어요. 딱히. 저는요 원래 후라이드만 먹거든요. 예, 후라이드도 그냥 바삭한 그 후라이드 예. 있잖아요. 아니면 KFC 오리지널 느낌 네. 뭐 이런 것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양념 뭐 그러니까 후라이드를 그러니까 치킨을 뭐 이것저것 막 첨가하고 이러면 정말 싫은 거예요. 막 소스는 그래서 찍어 먹을 때 괜찮죠. 네, 그래서 그냥 후라이드만 계속 먹고 그리고 저야 친한 술 친구 이 남원장 예, 남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하고 어디 원장님이신가요? 네 치과 예 치과 매주 나와 이것은. 협찬이야. 이거 돈 받아야겠어. 협찬도 진짜. 안 하죠. 협찬 해줄 때가 됐는데 돈 받아야겠어. 듣긴 듣습니까 이거를? 안 듣는 거 안 같아. 듣죠. 안 들으니까 존재를 그런 것 모르실걸요? 같아. 네네. 그래서 그분도 후라이드 매니아예요. 예, 그래서 맞아요. 둘이서 먹을 때는 고기 항상 정확히 말하면 고기 매니아죠. 네, 고기 매니아인데 어쨌든 후라이드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자친구 생겼잖아요. 네. 여자친구 너무 써먹는다. 나 요즘에 거의 한 5달 정도는 여자친구만 써먹는 것 같아. 저 여자친구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평화방송 나갔다가 평화방송에서 계속 여자친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신부 운반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자친구하고는 어때요? 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뭐 그때 되게 기분 좋았으니까 다 대답해서 거의 여자친구 얘기만 반 이상 나갔어요. 네, 어쨌든 치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빨리.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 양념 치킨을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양념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가 취향 차이죠, 그냥. 예, 처음에는 그냥 그 간장 양념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같이 그냥 먹어주다가 나중에 제가 멕시칸 그 옛날 양념치킨 맛이 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어차피 너 양념 다 좋아하면 이거 좋아하지 않겠냐고 오랜만에 멕시칸 양념치킨을 먹었거든요.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 치킨을요 먹으면 후두두둑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양념은 끈적한. 네, 하지 이러면서- 마세요. 불편합니다. 이러면서 먹거든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부터 저는요 양념 통닭만 먹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후라이드. 그러니까 근데 양념 통닭이 맛이 없는 집이 있으니까 그런 데 빼고 그런 데 가서 후라이드 먹고. 네. 그 얼마 전에 아니구나 꽤 됐구나. 그 왕십리 쪽에 네. 그 치킨집 저랑 같이 가셨다가 네. 여기 맛있겠다 딱 들어갔을 때 맛있는 거 있었잖아요. 네, 저는 간판 보면 알아요 맛있는 집인지. 근데 거기가 간장 양념이가 그랬는데 맛있지 않았나요?
저는 후라이드만 먹었죠. 그래도. 아 그랬나? 네. 저는 나이가 20이 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이런 먹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그렇게 침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를 보면서 메뉴를 못 시킬 때가 있어요. 침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근데 또 꿀떡 삼키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 먹는 척하고 메뉴를 시킵니다. 지금도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침이 좀 나요. 이렇게 침이 아, 나이가 들수록 침이 나오나 봐요. 그렇게. 아니 근데 20살인데도 그렇게 나이가 그러니까 많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요. 10대는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구나. 네, 10대는 아니니까요. 아 진짜 이제 슬프다. 자연스럽게 20로 넘어가볼까요? 아니 근데 우리 솔직한 방송해야 되는데 자꾸 20살이라고 하시니. 아, 뭐 솔직한 미역이 씨. 방송은요. 미역이 이름도 안 까고 나가는데. 자 거짓된 방송 세이지의 영화 씹어먹기. 왜 이럴 때만 세이주 영화 씹어먹습니까? 다 해먹고는 뭔가 안 좋은 것만 있을 때는 다 세이주야. 어? 이 사람들 말이야. 세이주. 세이지의 영화 씹어먹기. 영화 씹어먹기. 당신의 스물은 어땠나요? 이병헌 감독이 말하길 나에게 스물은 16년 전이다. 김우빈 나에게는 스물은 출발점이다. 이준호 나에게 스물은 원석이다. 강하늘 나에게 스물은 소주다. 여러분의 소주다? 소주. 예. 소주요? 예. 누구야? 아,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강하늘 씨. 여러분의 스물은 어땠나요? 나의 스물은 예.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그냥 진짜요? 최악이다. 네.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힘드셨나요? 네. 그러셨고. 저의 스물은 재수. 재수. 네, 재수다. 재수했어요. 재수다. 네, 재수했는데 아주 즐겁게 예. 예, 술 마시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아니 근데 그 힘든 대학교도 좋은데 가시고 언론고시도 네. 다 하시고. 아 근데 신기한 건 미혁이 씨를 제가 지켜보니까 예. 술을 그래도 좀 술과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네. 아 공부도 잘하셨고 네. 이런 걸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시간을 많이 안 투자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만 갑자기- 그런 저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다들 신기했어요. 본인이 천재라고 예. 지금 아, 천재 자랑하시는 절대 건가요? 저는 절대 창의성이 네. 막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고 예. 천재는 아닌데 약간 그 잔머리, 이게 시험 유형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놓을 때는 좀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면 이제 막 그리고 의욕이 있으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걸 확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욕이 1년에 한 번 정도 오더라고요. 계속 되진 아, 않고 한 그렇군요. 1년에 일주일 정도? 예, 그래서 어. 그때만 성적이 되게 좋았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재수 때도 시험 때 딱 그 일주일을 쓴 것 같아서 네, 예. 원래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를 책상 앞에 앉아서 주구장창 뭐 책을 보고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 하루에 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때 최대한의 집중을 해서 딱 그것만 보는 게 정말 공부일 수 아니요. 시험 있더라고요. 전에만 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한 매일매일 5분 10분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일주일 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 알아서 생각에. 몸에서 긴장이 돼서 집중이 최대가 되니까 그럴 수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일주일 전에 바짝 안 해주면 모든 게 까먹고 안 하더라도 이제 약간 워밍업을 거쳐서 일주일만 딱 집중하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음악만 너무 열심히 해서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뒤늦게 그냥 학사가 갖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딱 그 이유로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예.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이. 뭐야? 아 내가 이래서 공부를 안 했구나. 아 진짜 하기 싫구나.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하기 싫은 건 지금도 하기 싫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아, 맞아요. 그냥 예. 되게 단순한 마음인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슬펐어요 좀. 맞아.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네. 이건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제가 아는 형이 계신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그리고 곡을 정말 잘 쓰세요. 진짜 천재 뮤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음악하는 거를요? 음악하는 거를. 뭐 법대생이 그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음악을 잘하면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확률 사는 거 따지면 법대생이 공부하는 게 확률로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확률은 훨씬 낫죠. 그래서 안정적이죠. 했는데 이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디에? 갑자기 말씀 아니요. 농담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아, 한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지금도 그냥
학교도 졸업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결국 집에서 부모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그렇게 아이고. 됐어요. 심약한 사람인가 보다 원래부터.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천재 뮤지션이고요. 공부도 정말 잘했고. 맞아요. 그래서 참 그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뭐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뭐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네. 원숭이랑 고래랑 그리고 뭐 도마뱀 이런 거 모아놓고 나무 오르기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원숭이만 잘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맞아요. 뭐 수능이라든가 학교 시험 같은 게 똑같은 거거든요. 네. 암기를 잘하던가 아니면 그 수업 시간에 뭔가를 제가 원하는 애들은 잘 보겠지만 기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든가 그림, 뭐 음악 이런 관심이 있는 애들은 그렇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또 이 다시 와중에 돌아왔어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스물을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줄거리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렇군요. 줄거리 소개 진짜 해주세요. 줄거리 예. 해야죠. 줄거리. 줄거리는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저는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줄거리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또 이번 주도 즉흥적으로 나오는 줄거리를 그냥 설명하는 게 낫겠다. 예. 네, 이 줄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쵸. 뭐 크게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뭐냐면 20살이 된 네. 20살이 된 새 청년의 좌충우돌 좌우충돌이 좌우가 충돌할 뻔했어. 네. 좌충우돌 성장기 1년 동안의 성장기 뭐 이런 게 줄거리입니다. 좌우가 충돌하면 정치판이 되죠. 여야 거의 대답하고 있는 난 뭐야. 여튼간에 이 감독이 이병헌 씨라는 분인데 네, 이병헌 씨 우리 친근해요 이름이. 네, 그렇죠. 우리 파이럿 할 때 많이 언급했었던 그 이병헌 네, 씨와 1화에서 언급됐던 바람둥이 이병헌 말고. 네, 그분 아니고요. 어떤 이 이병헌 씨라는 이 감독님이요. 네,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데뷔작으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능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 과속 스캔들하고 써니하고 타짜 2 있잖아요. 네. 그거 각색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리고 2012년에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장편 영화를 개봉한 적도 있고요.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페이크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 감독인지 모르고 있다가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극장 가서 영화를 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남자와 할머니가 이렇게 썸 타는 것처럼 싹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힘내세요 병원 씨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런 게 있었나요? 데이트하는 네, 데이트할 때.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보고 나서 되게 낯이 익어가지고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그 장면이더라고요. 힘내세요 병원 씨를 보고 계신 분은 영화 아, 보는 저는- 씨는 기억나시죠? 네, 그건 기억나요. 왜 갔는지 별 기억이 안 나죠. 그 이쁜 여자 그 뭐지 버선코 여자. 보성콘 그, 민효린 그 씨, 여자 대학 교수랑 바람나는. 민효린 씨. 민효린 씨랑 데이트하는 영화도 데이트하는, 같이 영화. 보고라는 애인이 할 수 있는 거 터치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아. 네. 만지는 거 빼고는 다 아는 그들. 아 그렇군요. 나는 그런 방음이라고는 관계라도 있었으면 별로 안 좋겠다. 막 이러면서. 안 건드려도 되니까 그냥 바라만 봐도 되니까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영화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기저기 찾아보면 한 1,000원 정도면 다운받아 볼 수 있더라고요. 재밌는 영화니까 1,000원 같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세요. 여튼간 다시 돌아와서요. 힘내요 병원 씨. 예, 힘내세요 병원 씨. 이 영화는 새 남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20대에 사는 새 그쵸, 남자의 그쵸. 이야기. 예. 근데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요. 일단 스물을 보기 전에 저희 같이 스물 볼 거라고 해서 네. 감독님 무슨 영상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예, 인터뷰 영상을 예, 봤었죠. 감독님 인터뷰 영상 너무 재밌게 편집해서 네. 좀 기대를 좀 했어요. 좀 웃긴 사람일 것 같다라고 네. 해서 봤는데 솔직히 저는 재미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다라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면 일단 드림력이 좋아요. 이 감독님이 내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사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는 좋았는데 일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우리한테 특히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알고 네.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네. 영화에서 보여주면 공감을 확 하죠. 그러면서 빠져드는 게 있고 너무 내용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겪은 얘기, 되게 뻔한 얘기를 담고 있어서 공감은 되겠지만 네. 그닥 그거 갖고 막 스토리가 될 만한 이런 느낌이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뻔한 얘기들을 연도를 해놨지만 감독의 드립력과 연출력은 그래요?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그-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은 그 세 명 중에 누구한테 가장 많이 공감이 가시던가요? 다 특징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크게 뭐 그때 그렇게 안 살아서 세 명처럼 예 그래서 별로 공감은 뭐 저는 안 갔는데 공감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앉은 친구들이 그냥 깔깔대고 그냥 막 진짜 다들 네. 정말 유쾌하게 말 한마디 네, 되게 한마디만 재밌게 하면 보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막 하던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안 좋았던 어렸을 때가 생각 비교되기도 하고 해서 그게 그때가 어려웠던 시기죠. 미혁이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 스팟을 안 봐서 그 네네. 앞에 광고 영상 뭐 이런 걸 광고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걸 안 봐가지고 솔직히 기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 또 20살 애들의 뭐 치기 어린 뭐 호기 뭐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또 오그라드는 뭐 하나 보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상상 외로 드립력도 뛰어나고 왜냐면 계속 이 시기에서 뻔한 대사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특이한 대사.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맞아요. 웃긴 네. 대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유쾌했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냥 막 오그라들지만은 않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내 20살은 어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 막 저럴 때도 있었지. 물론 그들은 남자지만 내가 저때 어땠지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좀 뭐 연출력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 맨 마지막에 그 싸움 씬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자칫하면 되게 재밌었어요. 지루할 수 있는 네. 싸움 씬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좀 시간이 좀 네. 질질 끌잖아요. 근데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그런 거 보면은 연출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배우들의 연기도 저는 그 셋 다 2PM의 준호가 그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고 김우빈 씨야 뭐 워낙 딴데 뭐 친구 투나 이런 데서 네. 호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워낙 그렇긴 한데 참 상당히 그 세 가지가 시나리오와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들의 그 연기가 잘 어우러져서 상당히 괜찮은 영화지 않았나. 저는 약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극장에서. 2번 보고 싶은 예. 그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고 막 헐렁하면서 막 계속 웃기는 것만 남발한 게 아니라 네. 웃기는 멘트만 드립만 남발한 게 아니라 상당히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 김우빈 씨가 그러니까 원래 여자친구가 있는데 솔직히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편안하고 익숙함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행동들 뭐 네. 이런 것도 상당히 공감이 저는 됐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준호가 그 친구의 여동생과 처음에 이제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되면서 네. 사랑을 조금씩 싹 튀어가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과정이 뭐 오그라들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네. 되게 당위성을 저한테 주면서 그래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모든 그 케이스가 뭐 저게 말이 돼? 이런 게 아니라 어거지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법한 예. 그렇죠. 그렇게 스토리를 탄탄하게 그리고 그 민효린 씨랑 그것도 그렇죠. 그런 학생 그렇죠. 있잖아요. 그 선배 여자 선배 이쁜 여자 선배를 사모하고 있다가 맨날 그 있잖아 영화 봐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러다가 사귀는 남자가 불륜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알고 되게 상처받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다 당위성이 있고 참 시나리오도 잘 썼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괜찮은 영화. 감독님이 기본적으로 글도 잘 쓰시는 것 같고요. 일단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병헌 대사를 감독님이 이거 시나리오도 쓴 예, 건가요? 예. 되게 되게 훌륭하시네요. 되게 잘 쓰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써니라든가 과속 스캔들 이런 거 봐도 저는 써니는 어때요? 별로. 저는 오히려 써니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어거지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거기. 아무래도 영화적 요소는 좀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병헌 씨 이 네. 영화에서 그 이병헌이라는 역할에 맡은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과속 스캔들을 그냥 그럭저럭 봤는데 써니는 영 아니다고. 네. 그리고 나서 맞아. 저도 과속 스캔들은 그럭저럭 봤는데 써니는 영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종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 그건 보시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네. 그 소소반점의 격투 장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네. 길이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이 영화의 백미?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 절대 길게 느껴지지 않은 게요. 괜찮았어요?
딱 지루해질 타이밍에 예, 계속 재밌는 거. 예, 웃겨요. 팔 때문에. 네, 팔 때문에 웃기고. 팔 때문에 웃기고 계속 웃겨요. 그래갖고 김우빈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잡고 네, 막. 네. 저는 그 부분이 특히 저 재밌었던 건 또 나머지 부분들이 막 그렇게 막 튀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 대사로 튀긴 한데 대사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 실없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영상미를 그 부분에서 그냥 함축적으로 몰아갖고 다 줬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잘 만들었죠. 네, 열심히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고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날라차기 장면에서 매트릭스 효과처럼 딱 멈춘 상태에서 네. 카메라 무빙도 잘 줬고. 길지만 그 관객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계속 웃더라고. 네, 네. 재밌었어요. 그게 그 부분이. 약간 만약에 길고 재미가 없으면 싸하거든요. 네, 그쵸. 근데 네. 계속 웃어. 계속 웃음의 요소를 계속 주고 참 감독이 영리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장면과 예. 그 삼거리 나오는 씬들 예, 예. 그리고 삼거리 씬이 뭐지? 그 아, 상상 속의 예, 장면처럼 예, 상상 나오는. 속의 장면 삼거리 씬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몇몇 장면들이 없었다면 네. 전 이 영화에 1점도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부분들과 드립들 연출력이 좋으니까 확실히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영화는 맞네. 이렇게 되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싸움 씬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욕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제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리뷰를 봤을 때 다들 막 욕이 너무 심하다 이런 글도 올라왔었대요. 네. 근데 이게 뭐- 15세여서 그래요. 아니 근데 직접 딱 영화를 봤는데 너무 욕이 자연스럽게 그냥 애들 쓰는 욕, 그렇죠. 그러니까 15세들이 쓰는 욕 있잖아요. 뭐 그 네.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하는 애들이 쓰는 욕을 과하지도 않고 과하게 쓸 때도 있잖아요. 왜 보면 영화에서 오버한다고. 제가 이 영화에서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애인과 여자친구의 차이인가? 네. 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재밌는 드립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김우빈이랑 그 원래 여자친구랑은 안 잤죠? 모르죠 그건. 아니 근데 안 아니 나오죠, 안 그 아니, 나오죠. 안 나오긴 하는데 분위기상 아니 좀 모르죠 그건.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생각이 많이 궁금해가지고. 했었는데 아니 그- 그거는 생각하라고 놔뒀긴 했지만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이 정도죠. 제가 이 사석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하는 멘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요? 이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잤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열린 결말은 아니지만 열린 내용으로 그냥 잤든 안 잤든 이건 관객 마음대로 상상하라라는 근데 걸로 냈던 것 저는 같아요. 그 말에 동의도 하면서 네. 상상을 뛰어넘게 사람들이 막 많이 엮여서 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쟤네는 잤겠지 당연히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약간 그 둘이 이렇게 애인 관계지만 네.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정말 친구처럼 김우빈은 계속 이 여자랑은 잠자리를 하지 않고 네. 계속 밖으로 겉도는 거. 왜냐면 네, 여자친구가 그럴 수 있음에도 있죠.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만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또 쪼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니까 이 남자가 그냥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근데 그런 식의 멘트가 중간중간 나오긴 해요. 예. 뭐냐면 이제 맨 처음에 중국집에서 넌 나 왜 그럼 안 건드리냐? 막 오늘 자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 안 잔 거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 뒤에도 김우빈은 계속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헤어질 사람한테 그러니까 안 또냐? 잤겠죠. 안 뭐 이러고 잤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안 잤다고 보지만 뭐 전체적으로 그거는 아직 그 감독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해놓진 않은.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왜 정말 중요하냐면 그 신인 여배우랑 만날 때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계속 네. 만지고 싶어 하고 그냥 보고 있음에도 막 이렇게 넌 뭐라 그랬더라? 어쩜 이래? 뭐 이런 식의 그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여자는 갖고 그게 싶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그레이가 하는 멘트들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오그라들진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그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완전 대비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스타일이 물론 있겠지만
이 김우빈의 스타일은 여자친구랑 사귈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애인이랑 사귈 때 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좋아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막 싸우고 뭐 여자친구를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대조되는 모습을 비교를 해주잖아요. 아니 근데 역할 정말 잘 만든 게요. 저는 딱 떠오르는 한 명 있었거든요. 주위에 있을 법한 그런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 있잖아요. 돈은 많고 막 여자 막 놀러 다니는 애가 한 명은 있잖아요.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성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좋아하면은 빠지면 우리가 그렇게 자꾸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약간 19금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영화가 15세예요. 아 그래요? 네. 야한 장면은 없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전 처음에 극장을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대사에 그래 섹스를 하는 거야 아, 라고 했을 때 뭐야 이거 몇 세야? 19세였던 거야? 이러면서 내심 또 기대를 했죠. 아 그럼 뒤에 뭔가 나오겠구나.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도 했지만 어쨌든 왜 저렇게 욕정의 아니요 이게 몇 세지? 도대체? 아이콘이 됐어? 아 이게 도대체 몇 세지? 이렇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막 말하는 수위들이 너무 높아서 아 그래요? 뭐야? 이거 몇 세야? 이렇게 하고 나와서 확인했더니 15세인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는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교 중학생 중고생들한테는 섹스에 대한 그 환상 로망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어떻게 알아요? 싶다라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근데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얘기 들은 건지 그런 실제로 거 그 시절에 아니 겪은 거 저는 뭐 아니잖아요. 몽정기 뭐 이런 영화도 봤잖아요. 네. 보면은 막 되게 물론 과장해서 표현한 거겠지만 네. 중고생들이 제일 그 성욕이 제일 넘치고 그렇기 모르겠어요. 때문에 막 모르겠어요,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고생들을 다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제- 거야. 아 그게 왜 욕되는 건가? 아 그러니까 20, 30대를 더 욕되게 하는 거죠. 찍고 내려가니까. 전 사실 좀 나이가 이게 먹은 건지 약간 걱정되는 거 뭐냐면 15세 이상이면 15세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16세부터 보는 건가요? 15세부터 보는 거예요. 15세가 중2예요. 네. 중2가 그 영화를 봤어요. 네. 근데 그것도 부모도 없이 친구랑 가서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애들이 섹스가 하고 싶잖아요. 그 20살 때 할 수 근데-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섹스한 장면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책임감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음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이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네, 네. 20살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15세 이상 관람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하진 않는데. 이거를 15세까지 내리려면 대사를 좀 더 완화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그냥 좀 더 자극적이게 만들고 19세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하지만 아시잖아요. 극장가에서 19세로 찍히면 일단 수익이 절반 수익이 반토막 나요. 반토막 나요. 네. 그래서 이게 15세로 낮추면서 이것저것을 조율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현실에 대해서. 이거는 내용상 저는 차라리- 배드신이 안 나와서 너무 좋던데. 15세 아니면 19세인 거죠.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네요 이게. 그래.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사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하진 않다고 생각. 지금 앞서 나왔던 것들을 제가 통합해서 같이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지금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르는 약간 판타지예요. 네. 20살에 코미디 판타지. 그렇죠. 20살의 남자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미혁이 씨가 되게 의아한 표정을 저를 쳐다보시는데 모든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판타지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돈 많고 잘생긴 치오가 고등학생 때 되게 막 수청각인 것처럼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섹스의 현장에 있는 애인데 소민이라는 그 소소반점의 딸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렸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안 건들죠. 그 얘기 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안 건드리냐 막 그런 얘기하면서 쓰러진 장면이 아까 나오잖아요. 네. 그때까지 안 건드렸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소민이 그렇죠. 되게 좋아했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진짜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이 어떤 여자가 달려와가지고 나랑 자자 하고 있는데 진짜 안 건드렸을까요? 아니 근데 약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얘 건드리면 큰일 근데- 나겠다. 그러니까 미안함이 그렇죠. 좀 근데 있지 그럴 수 않았을까요? 있는데 얘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섹스의 현장에 있어서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까지 그 영화 괴물에 나온 괴물이 왜 괴물이 된 거야? 막 이렇게 말을 근데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이건 또 일반화의 그러니까 오류가 이거는 돼버려요. 일반은 오류가 아니라 이건 너무 그 영화 뒤적인 그 막 네. 우리가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또 하나가 이제 그건 돈이 없는 없어서 알바로 전전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누가? 됐기도 했어요. 어디서요? 그 동우가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준호, 회사. 준호 역할을 큰아버지 회사. 큰아버지가 일자리 줄게 했는데. 근데 꿈이 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20살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야. 꿈이 만화가잖아요. 네. 만화가는 짬짬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뭐 퇴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접은 거잖아, 울라고 나중에. 했는데도 눈물이 안 나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 나이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0살 때는 정말 왜 저는 그러니까 20살 20대 중반 때만 해도 막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는 그때 기자가 되면 막 내 이랬어요. 신촌에 500원짜리 헬기로 뿌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진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되고 싶은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만 된다면 연봉이 정말 작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또 뭐 있어요 또? 여기 어쨌든 그 만화가라는 게 자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시나리오라든가 시나리오 작가 붙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좀 이상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로맨틱 코미디에 있었던 일들을 잘 버무린 것 같은 잘 버무렸죠. 예. 예. 현실과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잘 그렇죠. 버무린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해서 이 영화의 큰 장르는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반격을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미혁이 씨가 잘 말씀해 주신 게 그 나이 때 어떤 짧은 생각, 네. 짧은 생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그럼요. 이거는 아직 앤데. 세이주 씨가 보았을 때는 판타지지만 또 거기를 그런 걸 비슷하게 겪어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본 사람들한테는 현실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저도 어딘가에 한 미쳐본 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저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죠. 예.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저는 그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뭐 어려워졌을 때도 있고 뭐 있잖아요. 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을 때도 있고 제가 그 힙합은 목걸이가 블링블링 해야 돼요. 예, 예, 예. 블링블링한 목걸이를 나의 메시지를 담은 펜던트를 해주면 예. 아 진짜 짱이죠. 그 제가 그때 하고 있던 회사 예. 로고를 블링블링하게 만드셨죠. 큐빅을 쫙 박아갖고 그 펜던트 하나를요 70만 원 주고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걸 하나만 하나만 예. 만든 게 아니죠. 예. 네, 총 3개를 만들었어요. 네. 37, 21, 210만 원을 걷다가 쓴 거죠. 정말 쓸데없는 그곳에다가 이성적으로 하면 그거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욕심이 막 나면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범일 씨가 하는 역할 치호가 여자친구와 막 그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인데 안 자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근데 얘만 안 건드린 거지 소민이라는 얘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소민이가 자기 누구였지? 여자친구하고 안 자고요. 다른 여자들하고 한 100명, 200명하고 자는 남자가 아, 있어요. 진짜요? 저도 그런 사람 얘기 전 들었어요. 봤어요. 네. 여자친구랑은 관계를 안 하고 다 계속 딴 여자랑만 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 남자는 여자친구를 뭐 결혼용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그냥 여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이 감독은 담아낸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예. MC 한세 씨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잤다고. 그렇죠. 하지만 아닌 우리 경우- 생각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관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되게 그거는 정말 남녀 관계는 뭐 둘만이 모르는. 알듯이 뭐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왜 날 쳐다봐요? 저 우리 웃긴 아니. 사람인데 이 사람? 왜 둘이 아니 말씀- 남자끼리는 아니에요. 아니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나를 왜 쳐다봐요? 참. 그래서 이 감독님이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그 마음, 철부지 같은 그 마음을 네. 그냥 그 현실감 없는 그 마음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그런 네, 점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글을 잘 쓰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마지막 또 아까 내가 얘기하던 거 중간에 응답하라 끊겼다. 응답하라도 중간에 넣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말로 넣었죠. 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육성으로. 야 정말 센스 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대사 얘기하다가 끊겼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가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가 뭐냐면 애인과 여자친구 차이 막 이런 거 얘기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또 식상해 이 얘기 또 나왔어 저 이랬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거기서 그 2PM 친구인가 누구 네, 준호. 준호 동우 역할을 맡았던. 예, 그 친구가 갑자기 야
이상하게 나 그거 설득되네.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이 드립이 센스 있죠. 정말 센스 있었어요. 센스 그래서 있어. 그 드립 때 저도 빵 터졌거든요. 왜냐면 여자친구와 애인의 차이 이거는 많이 들었던 얘기여서 아이 뭐야 이런 뭐 드립을 들으면 또 해. 뭐 그냥 그런가 당연히 이러는데 이런 거잖아. 근데 갑자기 야 이상하게 설득되네 이 얘기에서 빵 터졌어요. 야이 사람이 일단 상황 자체를 참 재밌게 만들어줘. 한 번 더 꼬는 드립용에서는 최고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네, 이런 나는 왜 두 분이 계속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들 같지? 왜죠? 나는 근데 그게 들으면서 오빠랑 나랑 왜냐면 성향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요. 그런 거, 왜 성향이 비슷하다기보다 이렇게 뭘 얘기를 할 때 왜 이거 괜찮지 그러면 서로 그래도 저는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꺼져. 음란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가 뭐야 음란해요. 지가 제 변태면서 박혁권 씨가 연기하셨던 그 영화 감독 역할 있잖아요. 약간 너무 그것도 재밌었어 나는. 너무 재밌긴 한데 너무 무시당하고 바보 같고 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영화가 판타지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희생된 근데 거구나. 약간 그래서. 감독을 희화화하면서 네. 왜 느끼는 쾌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들 자신을 왜 기자 나부랭이 기자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기 자신을 까면서 약간 그 희열을 느끼듯이 그런 부분 아닐까요? 저 같은 뭐, 경우에는 네. 그 장면을 어떻게 봤냐면 그 영화 감독이 나오니까 이병헌 감독이 저런 스타일인가? 그래서 그걸 따라하게 시켰나?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그 감독이 지금 잘 되는 감독이라고는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희화화시키면서 약간 쾌감을 느끼는 자기가 까고 싶었던 감독들이 있는 거야. 네, 자기가 이 맞아요. 감독판에 네. 있으면서 네. 이 영화판에 있으면서 본인이 막 너무 싫어했던 그 맞아요. 감독들을 희화화시키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있던 그런 약간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그런 코믹적인 요소를 투영을 해서 표현했거나 희화화시켜서 네. 저도 그렇게 해서 네. 이해를 했거든요. 되게 그래서 재밌는 게 저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음악 얘기도 하다가 뭐 음악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음악 비즈니스 얘기 관해서는 우리 다 얘기하면 이렇거든요. 안돼 야 해도 안돼 야 뭐 해봤자 안돼 막 이러거든요. 돈이 안 되잖아. 돈도 안돼 뭐 아무것도 안돼 뭐 안돼 이거 하거든요. 딱 그 감독님 멘트처럼 우리는 다 움직여요. 맞아요. 하지만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요. 다들 말들 다 말로는 서로도 안돼 해도 안돼라고 하지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 안 돼요. 네, 다 하고 그것들만 있는 되는 거예요, 또. 다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중간에 그 김우빈이 고추 행성의 침공인가? 네. 그거를 해가지고 만화로 되게 해주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네. 중간에 원래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CG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감독들이 그거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런 요소를 만화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예, 되게 예. 노력을 하는데 여긴 그러면 좀 거기만 들어갔죠. 지겨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 한 부분을 땅 쓰고 말고. 그런 식으로 난 그게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 참신하게 참 표현을 잘해서 예.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뭐 만화 형식이든 뭐든 간에 단편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 싶다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안 나왔잖아요. 고추행성 결론이 누가 안 이겼나? 인간이 이기겠지만 마지막 그 웃기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더 많이 여자들이 네. 더 많이 아우. 그래서 지키려고 그- 노력했다고. 그 뭐냐 그 그러니까 그 프랑스 민주화- 그, 그러니까, 예. 여신상 따놓으면서 참 잘 배치 그것까지 있는 정말 네. 깨알 같고 네. 저는 정말 진짜 잘 만든 영화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자, 제가 보기에는 미영희 씨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은 보시고 나서 이제 네. 맛있는 부분, 맛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좋아하세요, 미아 씨가? 예, 그런 것 이제 같아요. 끝난다고? 네. 아니야. 이거 끝나는 거 좋아하지 빨리 않아요. 끝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치킨 먹을 그래? 생각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치킨을 먹으면 아니 아니. 다음에 그냥. 그렇잖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말을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되게 열심히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왜 계속 이러세요? 저한테 저한테 뭐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야 끊어 가자 그냥 계속 끝내자 이걸 너무 주시는 네, 거예요. 약간 제 그래서 이경규 스타일이에요. 분량 뽑았으면 그냥 가는 고다 고. 말. 분량 뽑았으면 고지. 말. 그렇군요. 아, 네, 어쨌든 간에 맛있는 부분, 맛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메뉴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지 안 할지와 한 줄 평 별점을 부탁드립니다. 되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또 맛없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 네. 맛있는 부분은 드립 그리고 연출 두 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감독님이 이걸로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코미디 감독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예.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감독님이고 예. 아마 앞으로 나오는 영화는 계속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맛없는 부분은 네. 너무 뻔했다. 그냥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뻔하게 풀어 나갔는데 사실 드립이라는 거는 내용과 별 상관없는 작은 포인트예요. 어떻게 그쵸. 보면. 예. 그리고 그 연출가는 당연히 연출 잘해야죠. 예, 그건 당연한 거니까. 뭐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작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닌데 작품일 수도 있다. 자가당착 아닌가요? 라는 생각에 저는 맛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내용상 진짜 아무 내용이 없는 네. 그냥 너무 뻔한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메뉴를 저는 확실히 20대, 10대한테는 강추입니다. 강추. 한 줄 평은 네. 이병헌은 역시 드립이 좋다. 성공적. 네. 성공적. 성공적. 자, 별점은 오빠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오빠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드립 좋은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이게 빵빵 터지잖아요 어디서든. 네 어쨌든 별점은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좀 셌어요. 그래서 저는 3.5점 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뭐 뻔하다. 네.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물이라는 그 소재가 주는 뻔함, 그러니까 청춘 뭐 영화 뭐 이런 거에 뻔함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청춘 영화들을 볼 때 느끼는 거를 뭐, 그러니까 그 소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소화 과정이라 보면 소화 과정은 뻔해요. 씹고 침이 나와서 저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위장으로 내려가고 뭐 네. 이런 그런 건 똑같지만 혀에 들어올 때 그게 이게 트리플 A 한우냐 아니면 네. 막 저 어디서 파는 진짜 막 그 너덜너덜한 고기냐 이거에 따라서 혀가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이 영화를 혀를 즐겁게 하듯이 네. 상당히 뭐 소재는 뻔한 소재예요. 스물 뭐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러나 정말 이 연출력과 연기력과 시나리오의 그 탄탄함 플러스 드립력, 네. 네, 그 참신하고 센스 있는 그런 드립력을 해서 이건 정말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영화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맛없는 부분은 솔직히 저는 없었어요. 너무 즐거운 영화였고 또 나의 그 20살을 되돌아보는 나는 뭐였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끔 해주는 이 영화를 별점을 5점을 주고 싶고요. 예. 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또 봐도 유쾌할 것 같은 정말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맛있었던 점이 좀 많았어요. 저도요. 이게 시종일관 유쾌함을 잃지 않으면서 20대 남자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잘 녹여낸 게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억지 심파 장면들이 없어요. 그럼요. 이게 주인공 3명 중에 1명이 경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힘- 서로 힘들고, 도와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면은 눈물 짜내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그런 거 것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딱 쳐내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다 그래도 이러잖아요. 네. 막 슬퍼하는 척하다가 야 니네들이 왜 슬프냐 그럼 그냥 분위기 좀 잡아볼래 이 새끼야. 대부분 막 이러고 오케이 막 예. 대부분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같이 치워가 돈이 아르바이트 많- 뛰면서 예. 치워가 돈이 많으니까 좀 예. 대줄 수 그러니까,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해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고등학생들이 할 법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의 영화의 특징이 코미디와 심파를 같이 넣어야 된다는 그렇죠. 예, 맞아요. 관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웃기다가 마지막에 꼭 울려야 그래야 이거는 된다는- 절대 그렇지 꼭 않았어요. 그래야 그래서 너무 성공한다고 좋았어. 돼 있었는데 사실 최근 헐리우드 영화들의 그 방향은 사실 코미디 영화는 심파가 완전 빠진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무조건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영화도 코미디 영화에 굳이 심파를 감독은 안 넣고 싶을 텐데 이게 제작사에서 이렇게 강요를 해서 넣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저걸로 이어지니까 관객 동원수로 이어지니까. 근데 거기에서 탈피를 하는 부분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20세 청년판 몽정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유쾌하고 네.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맛이 없는 부분들이 솔직히 없진 않았어요. 이게 네.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막 소모되거나 희화돼 버리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감독도 그랬고, 그리고 뭐 어머니 역할이나 아버지 역할 같은 경우도 되게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국집 사장도. 네, 그 중국 사장님도 특히 그렇고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한 줄 평이 아니라 저는 두 줄 말씀드리면, 네. 나는 아직 20대이고 싶고 20대여만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시도하고 좌절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뛰다가 넘어져도 다시 나한테 기회가 남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20대이고 싶고 20대여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점을 지난주와 이어서 5개를 주고 싶습니다. 와우 이 영화 최고라니까 진짜. 대박이야. 오빠만 3.5점 너무 아. 짜다. 이렇게 참신한 영화를.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진짜 참신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들어진 점은 있지만 어쨌든 영화는 저는 재미없게 봤어요. 근데 아 그래요? 아까 어, 드림 아니, 말이 아니, 계속 그런 달라. 건 그런 다른 얘기죠. 좋은 그런 영화, 거야. 아, 좋은 예. 영화라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덧붙일게요. 영화가 네. 다른 얘기인데 아까 미혁이 씨가 그랬잖아요. 저희 둘은 5점을 줬는데 어떻게 야박한 거 아니냐, 3.5점을 줄 수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1화에서 네.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를 할 적에 되게 그레이 이 영화를 씹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 네. KIMAY01069라는 분이 네. 네. 댓글 하나 다셨어요. 아 댓글. 댓글 드디어 하나? 네. 댓글. 첫 댓글이었어요. 네. 네. 난 재밌고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자극적이 네. 않아서 좋았다고. 예. 아. 네, 네.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화라는 거는 명화를 나눈 기준이 자기한테 왔을 때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명화한 그게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남들이 다 예, 명화라고 예, 부른다고 예. 하지만 뭐 난 대부가 좋았어, 뭐 예. 인생을 아름다워 좋았어라고 그 명화라고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예. 그걸 그 시기에 따라서 예, 예. 본인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태와 뭐 연령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따라서 네, 뭐 제가 그게- 심각하게 얘기한 건 예, 아니고요. 안 그냥 느껴지면 그 명화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저의 그 뭐라 그러지 이 영화 평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짜게 줄 그래서 수가 이 있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말을 한 게 3.5점과 5점을 줬다고 해서 이 영화가 무조건 다 좋은 영화라든가 무조건 다 나쁘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꼭 보세요. 이거를 보시고 나서 재미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나요? 영화 씹어먹기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죠. 네. 네. 각종 이야기와 연애 상담,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더불어 홍보할 것이나 광고하고 싶은 것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주소는 다이제스트 시네 @gmail.com 점점 치킨 DIGESTCINE @gmail.com입니다. 야 이래놓고 치킨 안 먹는다고. 본 방송은 죽어. 이씨. 본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막장이었습니다. 와우. 와우. 진짜 이 영화 괜찮아요? 끝나신 줄 알았죠? 다음 주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분노의 질주 7편입니다. 다음 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좋은 영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화이트갓도 있고 팔로우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분노의 질주 7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6편을 다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